꽃님이님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요즘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친다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수면 부족으로 낮 동안 졸림과 기억력 저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30년간 배뇨 건강을 연구해 온 이철희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생활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밤에 깨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마다 여러분을 깨우는 진짜 원인 7가지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바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4번 이상 깨서 늘 피곤해 하셨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버거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셔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저를 찾아오셨죠. 김순자님은 저녁마다 국물이 많은 찌개와 과일을 꼭 챙겨 드셨고 잠들기 전엔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언뜻 보면 건강한 습관 같지만 이런 습관들이 사실 밤중 배뇨를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어요. 저녁 식사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과일은 오후 4시 이전에 드시자고요. 물도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4번씩 깨던 분이 한두 번으로 줄었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셨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녁 수분 섭취 문제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마시는 물이나 차, 국물, 그리고 과일까지 모두 밤중 배뇨를 늘리는 주범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에도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밤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저녁에 마신 수분이 그대로 밤중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이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녁마다 찌개를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밤에 5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단을 국물 적은 반찬 위주로 바꾸신 후에는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오후 4시 이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저녁엔 국물보다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다만 낮 동안의 수분 섭취까지 줄이시면 안 돼요. 신장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혹시 저녁에 과일이나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로 방광 탄력 저하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이가 들면 방광에 늘어나는 힘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오는 거죠. 대한노인건강학회 자료를 보면 70대의 방광 용적은 평균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져도 예전보다 더 자주 마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74세 정혜영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낮 동안 훈련을 통해 방광을 단련하셨어요.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가지 않고 10분씩 참으면서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신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하셨더니 방광이 점차 회복되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낮에 조금씩 참으며 배뇨 간격을 늘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다만 무리하면 방광에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낮에도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가시나요? 세 번째는 남성분들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서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잔뇨감이 남고 밤중에 자꾸 마렵게 되는 겁니다. 한국비뇨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게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1세 김영호님은 저녁마다 커피와 술을 즐기셨는데요. 이런 습관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증상을 더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커피와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꾸셨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시면 생활 교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화장실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많은 골반 근육 약화 문제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처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됩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더 쉽게 약해지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여성 야간뇨 원인의 절반이 골반 근육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68세 박은희님은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하루 3번 10초씩 힘주고 10초 쉬기를 10세트 반복하셨는데요. 2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케겔 운동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소변 볼 때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불편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염분 과다 섭취 문제예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수분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렇게 가둬뒀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생기는 거죠.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염분을 줄이면 야간뇨가 20% 감소한다고 해요. 75세 오세진님은 저녁 반찬의 간을 조금씩 줄이셨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셨지만 한 달 후에는 밤에 2번만 깨게 되셨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점진적으로 염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너무 싱겁게 하면 입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줄여가세요. 저녁 반찬이 혹시 짜지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의외로 블루라이트 노출 문제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과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했을 때 수면의 질이 35%나 개선됐다고 해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밤 동안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66세 최은영님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끊고 대신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꺼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 보시나요?
7번째 원인은 다리 부종과 관련이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가면서 야간뇨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한미숙님은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부었는데요. 저녁 시간에 다리를 15cm 정도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TV 보시면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놓으신 거죠. 이렇게 한 달을 하셨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높이 올리거나 오래 하시면 불편하니까 적당한 높이로 1시간 정도만 하세요.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제 원인을 충분히 알았으니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물을 골고루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분 섭취는 오전과 점심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녁에는 목이 마르시더라도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하시고 국물 음식도 최대한 제한하세요. 다만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야 신장 건강이 유지됩니다. 하루 전체 수분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소변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렵지 않으면 안 가시는데요. 조금이라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밤중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렵지 않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들르세요. 이때 억지로 힘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만 비우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밤에 한 번 덜 깨실 수 있어요. 자기 전에 화장실 꼭 들르시나요? 세 번째 방법은 저녁 시간에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순환시켜서 저녁 시간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수분이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TV 보시거나 책 읽으실 때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10cm에서 15cm 정도 다리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시거나 오래 하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1시간 정도만 하세요. 저녁마다 다리가 무거운 느낌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어서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게 돼요. 케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근육에 힘을 주고 10초간 유지한 다음 10초 쉬는 걸 반복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다만 10초 이상 힘을 주시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하세요. 케겔 운동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만들어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뇨를 유발합니다.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고 저녁 술은 자제하세요. 저녁에 커피나 술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도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돼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다만 무리하게 변비약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변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변비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방이 너무 더우면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고 너무 추우면 방광이 민감해집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예요. 겨울철에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얇은 담요를 하나 더 덮는 게 낫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수면 호르몬과 항이뇨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줘서 밤새 푹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방이 너무 덥진 않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결국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늙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작은 변화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화장실 가는 길에 발생해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짜증도 늘어나죠.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활기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우울감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두 번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개운합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죠. 낮 동안 활기가 생기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겁고 취미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에 국물 음식과 과일을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올리기, 케겔 운동, 카페인 줄이기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로 삶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한 달만 지나면 놀라워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리를 잠깐 올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얼마나 개운한지 직접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계속 실천할 동기를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와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는 것만큼이나 낮에 활기차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할 테니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 몇 번이나 깨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밤을 되찾아 봅시다.